지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거의 저는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4개의 그룹을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툭 까놓고 보니까 그냥 현대차 그룹의 파급력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동차 섹터를 좋게 보시는 일단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많이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화정이라는 특징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업종? 옛날 산업 같은 느낌 있죠. 네, 그리고 또 재미도 없다, 투자하기에도. 이런 인식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혁신이 딱히 없거든요. 뭐 화학 쪽에서 근데 이제 혁신이 한번 왔었고, 이번에 자동차 쪽에서 혁신이 오면서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리타분하고 그냥 경기 안 좋아지면 떨어졌다가 경기 좋아지면 올라가는 그런 업종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던 거였는데 2020년도에 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뭐야, 화학 그냥 고리타분한 업종이었는데 중국에 밀려가지고 이제 완전 사양산업 아니야? 이랬는데 2차 전지 모멘텀 받으면서 그냥 완전 떡상을 해버렸죠. 근데 이번에 자동차가 2차 전지의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 그냥 뭐 경기 좋으면 자동차 많이 팔리니까 올라갔다가 경기 안 좋으면 누가 차 바꾸겠어? 뭐 주가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호경기에다가 그 다음에 혁신까지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붙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젠슨왕 CEO가 AI의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 깔고 인프라 깔고 원전 깔고 이 개고생을 다 왜 하냐? 피지컬 AI 돌리려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럼 피지컬 AI가 뭐냐? 지금 그 정수로 꼽고 있는 산업을 2개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AI라는 이 연산작용을 통해서 물리적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걸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거든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영향력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차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피지컬 AI의 정수라고 불리고 있고 피지컬 AI가 AI의 사실상 최종 목적지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AI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들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산업을 지금 모두 안고 가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이게 자동차 산업이 그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자율주행은 당연히 자동차가 담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물류 자동화 쪽에서도 자율주행 기술력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자동으로 뭐 엘리베이팅 기술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자동차가 제일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게 로봇이 왜?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에서 로봇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뭐 물류 쪽도 있을 것이고 로봇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 않나 하는데 자동차 쪽에서 지금 제일 빠르게 제일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도 그렇지만 BMW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쪽으로의 로봇 도입이 가장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붙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붙은 만큼 혁신의 이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랑 그 다음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혁신 업종들이 올라갈 건데 AI로 이제 몰리는 돈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자율주행 로봇을 포함한 자동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고리타분한 업종이 완전 혁신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을 받았네. 근데 원래 경기 민감주라는 그 특징도 있으니 경기 민감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를 보면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차를 바꿀까 사람들이 좀 그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이 좀 자랑스러운 점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외형 확장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매출 순위라든지 이익률 순위를 전 세계 3등, 2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은 외형을 이제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네. 세계적인 점유율을 올려놓은 거죠. 거기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호경기로의 전환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날개를 달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앞으로 훨씬 더 큰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CES 2026에서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봇이 실제 현대차 그룹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나요?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에서 네. 인수하면서 이번에 그 아틀라스 로봇도 공개를 했잖아요. 뭐 허리부터 얼굴 뭐 그냥 다 360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동안 그 현대차 그룹이 막 그 점프하는 뭐 이렇게 뭐 외나무 다리 같은 거를 이제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런 로봇 공개할 때만 해도 현대차 너무 잘한다 이랬는데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공개하면서 야 현대차 이제 좀 뒤처지겠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틀라스 공개하면서
하면서 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거의 저는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CES 2026에서 그 우리나라는 4개의 그룹을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이 4개 그룹이 많이 주목받겠다 했던 게 당연하게도 이제 삼성, SK,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랑 LG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툭 까놓고 보니까 그냥 현대차 그룹의 파급력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자동차 그룹이 AI의 정수라는 건 뭐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도 파급력이 셌기 때문에 삼성, SK, LG에 비해서도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CES 2026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져가겠지만 현대차 그룹으로의 이제 수급 집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좀 좋게 보시는 거죠? 종목을 본다면? 역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한 건 로봇과 자율주행이니까 현대 모비스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모비스라고 하면 현대차나 기아처럼 그냥 따분한 종목이었어요, 원래. 그냥 뭐 부품 업체잖아, 거기. 뭐 자동차 부품. 그런데 이제는 로보틱스 사업이 담당해서 하게 되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종목이라고 평가했었던 게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야, 오토에버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원래 더 뭐 마진 구조도 좋고 더 많이 올라간다 하지만은 야,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게 되면 이익 구조도 애초에 좀 괜찮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라 자율주행이 여기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로봇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담당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로봇 수혜까지도 같이 받겠네. 이런 이제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정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가 물류 로봇을 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위아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었어가지고 최근에는 주가를 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사업을 현대차 그룹에서 담당하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담당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물류 로봇을 또 담당하게 될 만한 현대위아. 예,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간다라고 하면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나 그 다음에 해운 이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전문 이제 해운을 담당하고 있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가 같이 또 움직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 종목, 그러니까 4개죠.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아마 프리미엄은 더 부여받을 거예요. 현대차 기아보다. 근데 현대차 기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포지션으로 꾸준하게 아마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번 CES도 그렇고 이전에가 이제 CES가 이제 1월 지금 초 뭐 6일, 7, 8, 9였나요? 어쨌든 지금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11월쯤이었네? 깐부치킨 있었잖아요. 맞아요. 깐부회동. 네. 어쨌든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젠슨항 회장이 한국에 와서 만나고 간 주요 기업 인물로 3명을 친다면 SK와 삼성과 현대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3개 주식만 관련주들만 다 샀어도 다 벌었죠. 왜냐면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그다음에 AI 시대 기업의 회장이 이 3개 기업을 만났고 그리고 CES가 2016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계속 피지컬 AI가 2026년의 트렌드일 것이라는 얘기 진짜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요 3가지 정보만 조합만 해서 어딘만 투자했어도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이나 SK는 뭐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현대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뭐 그렇게까지 다른 반도체나 간 거만큼 못 갔죠. 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12월에 그나마 갔지 뭐 11월까지만 해도 뭐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이거 뭐 찍어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사실 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현대차 피지컬 AI의 정수고 올라간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투자 성향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이런 거 답답해서 못 견딘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얘기했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 나올 때 이럴 때 진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 선취매면 자동차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담아놓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금 전망성에서 제조 강국인 한국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이제 부상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뭐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물론 이제 우리는 현대차 너무 로봇 잘 만들었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아틀라스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투자자분들도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로봇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들이 그 개별 로봇 기업들을 보셔서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그다음에 뭐 하이젠 R&M, SPG 이런 그 개별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업들도 너무 좋은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예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끼고 가는 거라 저는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로봇이라면 투자한다면 그런 종목보다는 현대차 그룹에 관련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파급력도 훨씬 셀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기업들이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아예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즘에 레인보틱스 차트가 어떤가요?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정도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저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삼성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번 이제 시너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기반으로 해서 뭐 시너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봉인데 지금 이게 1월이잖아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뭐 레인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 그렇고 CS 개막 이후에 하락세 보이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락한 이유라 로봇 투자가 단순 테마를 넘어서 실적으로 연결된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적으로 연결되려면은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단계에서 로봇들이 이제 실생활으로 매출을 막 찍기 시작하면서 나오려면은 기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가 돼가는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밀어올리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틀라스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서 전개하고 있어서 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면 단순 제조 역량을 넘어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이게 실제로 전환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공장에도 도입을 할 거로 보여지고 로봇 쪽으로는 테슬라처럼 아무래도 방향성을 틀어가지고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게 사실 AI로 놓고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도입이 연결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강노종 대표 SK하이닉스죠. 젠슨항 CEO의 만남도 보도되었는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HM 공급망 결속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급망 생태계가 오너들 사이에서도 만남이 좀 중요하고 젠슨항 CEO와의 이제 회동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동맹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이제 TSMC 이 삼각동맹 구도가 이제 견고하게 가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와의 시너지가 상당히 또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AI6 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또 수주를 따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과 이제 테슬라와의 시너지 그리고 오픈 AI와 AMD와 삼성전자의 삼각동맹이 또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깐부회동 통해서 또 이재용 회장을 상당히 이건희 회장 치켜 세우면서 네, 그런 식의 이제 편지를 받았었다라는 감동 스토리도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 물론 지금 SK하이닉스와의 그런 견고한 동맹 구도는 있지만 이 삼성이 또 엔비디아 쪽으로 치고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많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조선 원전 로봇주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원전과 로봇주는 올해도 좋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 미국 정책 수혜주 중에서 가장 파기를 있게 보는 섹터는 뭐 원전과 로봇이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현재 방산? 시점에서는 이 방산이 가장 이제 뜨거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방산이 가장 뜨거운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원전 쪽으로 또 한번 바람이 크게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찌 보면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랑 이제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의 이제 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발언이 한 번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